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종목 상담 하지 않으셨다면, 받지 못하셨다면 종목명하고 비중 적으신 다음에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4989 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4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분의 이름 입력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에 입장하신다면 바로 어떤 질문이든지 무료로 간편하게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눠볼까요? 2부 준비되셨죠?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지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파맵신입니다. 지금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9809님의 종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 거 볼 거고요. 85,000원에 10% 보유 중이십니다.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끌고 가냐 마냐 문제일 것 같은데 파맵신 6개월도 안 된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파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뭐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 뭐 시세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낼 만큼 냈고 뭐 어느 정도 뭐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 동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항체 신약 개발 속도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1위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제 들어가신 가격대가 이제 85,000원, 지금 현재가는 뭐 74,800원, 손실률이 대략 한 10% 초반 내외로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1분기에 이제 탄이 비루맵 관련해서 이제 뭐 임상 이상이 좀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참고했었을 때는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혹은 보유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역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바닥을 찍고 좀 상승 전환하는 가격대가 이 7만 원대로 보이는데 이 7만 원대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2월 달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하는 가격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단기 바닥권을 좀 터치한 이후에 상승 반전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시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7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물론 단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청자님께서 이제 들어가신 가격대 역시 이 8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이 박스 상단권으로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85,000원대에서는 이제 매수가에 도달했었을 때는 한 차례 좀 이제 좀 저항대 역할을 하는 이런 가격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계속 좀 매도 의견을 매수가 부분에서 좀 정리하시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맵신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현대건설 들어와 있네요. 0024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55,000원에 50% 싣고 계시는데 매수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왔을 때 지금 팔아야 될까요? 네, 팔아야 됩니다.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네. 자, 제가 길게 보면 현대그룹은 인정을 합니다. 정말 장기 투자 10년 묻어두겠다 싶으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55,000원에 매수하신 이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뭐 북한과의 또 중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즉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거든요. 우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은 이제 차트를 많이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주봉 차트는.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우선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가 낮아지고 있고 저점 자리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렴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주선 라인 때 한 뭐 58,000원대에서 6만 원짜리대까지 충분히 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 50%가 문제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수 있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니까 6만 원짜리대? 이 자리대까지 만약에 이슈가 생겨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절반 이상은 좀 줄여주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장기 투자로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은 장기 투자로 상담 신청을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9,000원에서 6만 원짜리대에서는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조금 더 봐서 한 64,000원? 뭐 이 자리대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간 동안 보유하실 게 아니시라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4647님의 종목 영진약품. 다음 상담도 제약 주네요, 전문위원님. 네네. 6,900원에 4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니까 매수가까지 그래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를 좀 볼까요? 네, 영진약품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다행히 뭐 그렇게 큰 손실률은 아니고 매수가 부근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뭐 수출 계약 그밖에 이 4분기도 좀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뭐 흑자 전환까지 놓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 6,400원대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격대를 좀 이탈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6,400원대 이 가격대는 주봉상으로 놓고 전환했었을 때 이 20주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제 20주선에도 걸려 있고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이 가격대는 굉장히 좀 강한 지지력을 행사하는 이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가격대에서도 이 저항대의 역할을 하는 가격대가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가격대가 이제 7,500원으로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지금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보유한 이후에 좀 7,500원대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비중이 저는 좀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7,500원대에서 한 차례 이제 익절을 보시고 그 다음 이 가격대를 안착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뭐 이전 고점이었던 뭐 8,500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8,000원대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유 앤 홀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볼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트리 맞으시죠? 네네. 6,200원에 15% 보유하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약수익 중이신데 걱정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내려올 것 같아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트리를 매수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죠? 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네.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아니, 저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요. 욕심이죠? 그러게요. 지금 후회되죠? 네. 후회되면 안 돼요, 언니. 그래서, 네. 네. 이게 작년에 그럼 매수하신 거네요? 네, 그랬습니다. 서울정제 많이 보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요즘요? 대표님 때문에 보게 됐어요. 네네. 아, 전부터는 안 보셨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방송을. 잘하셨어요, 어머니. 앞으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막 알려드리고 했던 것도 한 개도 모르시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네.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네네. 만약에 종목이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게 되냐면 네. 시트리가 네. 고점이 9,8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점이 3,600원까지 찍었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하락폭의 네. 절반 정도 50% 되돌림이 나와요. 네. 그럼 그 자리대가 얼마냐면 네. 6,700원이에요. 6,720원. 네. 그럼 이 자리까지 목표치가 왔죠. 상승을 했죠. 네네. 장중에 7,2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이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 저항 자리대도 있어요, 어머니. 여기 자리대가. 네. 저항 자리대가 있어서 이걸 좀 보게 되면 분봉을 한번 까볼게요. 네. 지금 15% 비중이신데 네네. 이거 좀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아, 네. 6,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 6,200원 이하까지 좀 밀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하고서 다시 보든가 네. 아니면 좀 더 확인을 해보든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보자고요. 네. 지금은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6,000원 이하로 한 번쯤은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네. 만약에 6,25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장중에 네네. 그럼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일단 빠져나와서 네네. 5,000원, 5,600원, 5,500원? 그 자리대에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5,500원. 5,500원, 네. 5,600원대. 네. 그러니까 6,250원이 장중에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손실은 피해야 되니까 네네. 매도를 하시고 5,700원에서 5,600원대 요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시초가에 던지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밀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응 좀 하세요, 어머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네. 방송 자주 볼게요. 매일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서울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부터 확인을 할게요. LG화학 맞으시고요. 네네, 38만 9천 원에 10% 보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성배 전문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저 삼성전기 아줌마인데요. 아, 그러면은 정재현 전문위원님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저 본래 팬이었어요. 아, 저번에 삼성전기 연락을 주셨었는데 정재 네. 전문위원님 말고 그 박정식 전문위원님 원한다라고 하셨던 그 분이 연락을 또 다시 주셨거든요. 저희 그럼 애청자분이 박정식 전문가한테 금요일 날 출연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내일 본래 팬이에요. 전화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본래 어머니, 팬이라니까요. 네? 본래 팬이에요. 싫어요, 어머니. 나 좋아요. 어머니, 그 이성배 좋아. 이성배 전문위원이요. 종목을 되게 LG화학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분이 그때 너무 떨고 계셔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원래 팬이라니까요. 아, 어머니 제가 그거 알겠고요, 어머니. 해명을 하려고 전화를 네. 주신 것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I 감사하고요. love you. 어머니 감사해요. 네, 사랑해요, 어머니. 저도요. 네, 그러니까 이성배 전문위원이 LG화학을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성배 전문위한테 먼저 좀 받아보세요. 매일 시청하는데 왜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니. 오케이. 자, 상담해 주시죠. 미워. 네, LG화학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LG화학 정재현 전문가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좀 상담을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좀 몰두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좀 해석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첨단 재료와 관련된 이 신사업 부분에서의 이 신규 성장 동력을 좀 준비하고 이 부분도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배터리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좀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화학 관련된 업황이 조금 부진하기는 하지만은 차트를 놓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주가는 이제 38만 8,500원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이 바닥을 찍고 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상승 추세 역시 조금 안정적인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상으로 바로 전환해서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전환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일봉상으로는 이 상승에 대한 단기
좀 계속해서 이어나간 거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은 아직 월봉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상승을 본격적으로 뿜어내기 이전이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제대로 된 상승 추세는 이어나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인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40만 원도 무난하지만은 조금 더 길게 중기적인 시각으로 비중이 그렇게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는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기적인 시각 목표가 최종 4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 네네. 잘 보고 계시죠? 네.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 다음 주부터는 매일 출연할 예정이거든요. 아니라니까, 팬이라니까. 네네, 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저희 배트맨에서 함께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또 한 번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결 그때 해드릴게요. 아니라니까. 저희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 가보겠습니다. 문자로 갈게요. 유닛 테스트 볼 거고요. 5270님의 종목 함께 하겠습니다. 15,900원 3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유닛 테스트 약수익 중이신데 반도체 쪽이네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반도체 쪽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하반기 때 돌아설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하반기도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 판단에는 하반기 때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을 처음엔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안 좋게 본 계기가 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 뒤통수를 맞아갖고 그래서 좀 싫어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IR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좀 생각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일단 유니테스트는 실적이 좀 좋을 겁니다. SK 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하고 있고 고객사를 좀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우선은 15,900원이면 약간 한 수익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짧게 보려면은 30분 봉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6,100원짜리 냉정하게 뜨면 16,100원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15,000원대 중반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분 봉인데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저점 자리 때 깨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0원대 중후반까지 다시 또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 권역으로 진행을 할 거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15,000원까지 밀릴 거냐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를 다시 돌아왔고 나서 오늘 저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 일부 30%니까 챙겨 놓고 난 다음에 다시 공략 포인트를 좀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전고점 자리대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무조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이 최종 그 전고점 자리대 17,800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 만약에 17,000원대 전고점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땐 절반 때리세요. 때리고 나서 다시 와도 좋다라는 거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꼭 살 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네요. 삼화콘덴서 5231님의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72,000원 15% 비중이신데 손실 중이세요. 이성배 전문위원님. 네, 삼화콘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0원에 지금 대략 한 10% 좀 초반대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15%라고 말씀하셨는데, 배트맨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중 확대를 이제 현재가에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 한 5%에서 10%는 비중을 좀 더 담으셔도 되는 게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삼성전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중국에 관련돼서 이 스마트폰 출시로 관련돼서 이 MLC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이 회복도 좀 전망될 이런 전망이기도 하고 실제 이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 MLCC의 섹터가 굉장히 좀 좋았기도 했지만은 올해 실적이 이제 2018년도 이 전년 대비 굉장히 좀 증가
전망에 좀 굉장히 좀 실적 기대주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차트를 놓고 봐도 이제 최근 들어서의 뭐 하방은 좀 조정은 좀 제한된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적산병을 이루게 되면서 상승의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막 콘덴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아직까지 뭐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놓고 봐도 66,000원대까지는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보는 가격대는 사실 이 66,000원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상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항 역할을 했던 70,000원대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지만은 중기적인 시각 또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70,000원대는 어렵지 않게 계속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중 확대 혹은 매수의 기회가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이나 이제 비중 축소의 가격대를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53,000원대를 이탈할 시에 비중 축소를 하되 다시 한번 일봉상으로 놓고 왔었을 때는 지금 주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이제 조정 마감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 확대를 통해서 매수가의 도달 또 그 이상의 수익 또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으로 긍정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꼭 수익 내신 후에 또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종목 전화 잘 주셨습니다. 종목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덕산네오룩스 맞으시죠? 네. 25,500원에 10% 보유하신 거 맞으시고요? 네, 작년에는 이렇게 애들 먹이고 있어요. 아, 그쵸. 오늘도 약간 좀 윗골이 달고 빠진 거 보니까 내일 정도 좀 불안한 흐름인데 정재현 전문위원이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네, 이거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 작년에 금이 올려서 내려가길래 싸다고 샀더니 그렇게 애들 먹어요. 비중이 10%예요, 그죠? 네, 어머니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얼마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예, 돗자리를 깔고 보고 봐드리고는 싶은데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머니. 네, 일단 덕산네오룩스가 OLED 소재 쪽이에요, 그죠? 네네네. 근데 25,5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좀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예, 더 빠지면 네. 이거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2배수 더 사세요, 한 20% 더. 아, 20%를? 그러니까 얼마부터 사냐면 네, 지금 이게 2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 16,000원, 17,000원 이탈까지 잠깐 밑으로 빠졌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시장이 덕산네오룩스가 뭐가 좀 해가서 주가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 17,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20% 정도 더 사요, 그냥. 아, 20% 정도 더 사게 되면 17,000원에 만약에 20%를 더 샀어요. 예,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 19,000원대까지 빠질 거예요. 예, 17,000원에 매수를 하게 되면 예, 2배수를 더 사게 되면 예, 한 뭐 19,800원 뭐 요 자리 때까지 아마 낮아질 거예요. 예. 그럼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17,000원까지 빠지라고 기도하세요, 어머니. 그러면은 네, 단가는 얼마나 가요? 얼마나 더 갈 거냐고요? 예.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매수가 정도까지는. 아, 충분히 갈 것 같으니까 아, 가져가시고 작년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작년 가을에요. 작년 가을? 예.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가을이네, 그럼. 재작년에 가을이죠. 그게. 그러니까 재작년 2017년. 예. 그럼 그만큼 더 가져가요. 그럼 더 갈 거니까. 그러면 그만큼 추가 매수하고 25,000원 분명히 오게 기다리라고? 네. 그럼 수익 나니까. 예, 아유, 별 말씀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두 분이 케미가 좋으신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8566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을 들고 계시는데 이성부 전문위원님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거든요. 10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를 싣고 계세요. 엔지캠 생명과학 주가 좀 다시 좀 살려낼 수가 없을까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시각은 좀
결론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비중이 20%나 됩니다. 10만 4천 대비 지금 현 주가는 대략 한 손실률이 한 15%, 1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최근에 발표된 실적 역시 굉장히 좀 적자가 좀 지속되는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동사에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뭐 동사에서 입장하기로는 뭐 EC18 치료제에 대한 거를 뭐 2020년에 뭐 시판하겠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은 주가나 이제 사실 주주들은 그렇게 뭐 반가워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작년에 뭐 연구 성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동사는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전반적으로 결론은 긍정적인 이슈도 없지만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외면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엔지캠 생명과학도 계속해서 3월 달부터 단기 고점을 찍고 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아직까지의 이 하락은 좀 지지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79,000원대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뭐 79,000원대 가격대까지 보러 갈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손절을 만약에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84,000원대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모멘텀도 부재하지만은 모멘텀이 나온들 외면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하락에 있어서의 좀 지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물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최근 들어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할 이런 모양새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는 좀 빨리 매도 혹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라도 이 장중에 뭐 반등 혹은 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리의 기회로 삼고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종목 교체 원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입장하시는 후에 무료로 또 도움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문자고요. GV 6,100원에 20% 보유하신 7189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손실 중이시고요. 정재현 전문위원님.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5% 가까이 내렸는데 이 종목 빠져나와야 될까요? 예, 오늘 4.4% 빠졌는데요. 뭐 빠지는 데는 이유 없습니다.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차트를 보면 참 이거 악질적인 차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이 폭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목표가예요. 이게 목표가인데 목표가를 도달했단 말이죠. 목표가를 도달했으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근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어깨가 나왔고요. 머리가 나왔고요. 다시 어깨가 나왔어요. 21선 우하향이고요. 11선 깼죠? 그러면 이걸 유식한 말로 뭐 헤드앤숄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추세를 그어봤을 때 이 자리대를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대가 지금 4,900원 자리대인데 6,100원이에요. 지금 매수가가. 이거 왜 추격하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 실적 개판이에요. 이거 작년 실적도 안 좋고 사명 변경을 했던 것 같은데 사명 변경한 기업이 DB라이텍 LED 관련 섹터란 말이에요. 이름도 GV예요. 여기다 앞에다 C자 붙였으니 CGV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매도입니다. 매도하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고 손절하고 나서 차라리 5,000원 밑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거 손절하고서 이 종목 전 안 살 것 같아요. 이 종목 안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종목을 보내주신 분한테는 제가 탐방 노트를 보내드릴게요. 24일 날 탐방 갔다 와서 제가 보고서 작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정을 해서 500분께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받아갖고 잘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샵 4989에요. 샵 4989.
탐방 이렇게 보내드려서 500분께 제가 드릴 겁니다. 지금 이미 다 500분이 넘게 왔대요. 그러면 이제 제비뽑기라든 뭐라든 해야 되겠죠? 해갖고 드릴 테니까 올해 꼭 좋은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189님께서 손절 의견 들으셔가지고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탐방노트를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재훈 전문위원의 발길이 담긴 탐방노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탐방 두 글자 남겨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500분께 탐방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사이맥스로 갈게요. 사이맥스 11,450원 40% 보유하신 8519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님. 네, 사이맥스입니다. 반도체 이송용 이제 장비 업체이고요. 지금 뭐 설비 제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1,400원, 현재까지 1,800원.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들어가시고 뭐 그렇게 큰 뭐 손실률은 없지만은 무엇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40%나 들어갑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난달과 뭐 이번 달 이제 뭐 2월, 2, 3월 달에 좀 상승률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뭐 PLP 시장의 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의 동사가 굉장히 좀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제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1월 달 6,780원부터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이번 달 초에 12,100원까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80% 이상의 시세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께서 이미 이제 오를 대로 오른 종목에 좀 아쉽게 좀 뒤늦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최근에 기록한 이 12,000원대가 단기적인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을 이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앞서서 얘기했지만 시세는 시세대로 충분히 냈던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본들 이제 계속해서 이 12,000원 가격대가 좀 지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인 이제 120주선에서도 좀 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 120주였던 이 12,000원대는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그 모습이 좀 더 뚜렷한데 이제 20월 가격대였던 이 12,0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쭉 밀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이라도 반등해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 올 시에는 되도록이면은 이미 동사에 나왔던 이 모멘텀과 긍정적인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정리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함께 하셨고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ICD 들어와 있고요. 5264님의 종목 볼게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비중이 8%고 매수가가 11,100원이신데 매수 가격 어떤가요? ICD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저번에도 한번 네.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ICD. 저 처음 하는 건데요. 그런가요? 네. 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ICD를 길게 하셨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어느 정도 길게요? 한 2년? 1년 이상. 일단 무조건 올해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중이 18%예요. 마찬가지로 빠지면 한 2배 좀 넘게 한 비중 30%까지 채워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ICD도 탐방을 갔다 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ICD가 고객사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고객사 다변을 하고 있고 호황기가 내년부터 진입이 됩니다. 물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투자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출렁거리겠죠. 그러면 그때 출렁거릴 때마다 받으시면 돼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폴더블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중국 쪽도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ICD 같은 경우는 캐논 쪽 도끼사가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CD가 도끼에 물류 장비를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를 다변화했단 말이죠. 얘네들이 올해 실적은 별로예요. 장비주들은 올해 실적은 별로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죠. 도끼사에서 풀로 지금 2년치, 3년치의 일감들을 미리 다 받아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 내년부터 이어진다라는 관점.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온 거고 2차 시세를 나오느냐 아니면 더 쉬느냐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10,000원짜리대가 지지가 돼요. 그럼 이 자리대에서 만약에 눌리게 되는데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8%니까 7% 정도를 더 사세요. 근데 만약에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9,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그때 15%를 더 사세요. 더 사시고 나서 끌고 가게 되면 못 먹어도 14,000원대 이상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 씨는 매수 관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로 수익 꼭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셀리버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3535님의 보유 종목이고요. 7156원, 20% 비중을 싣고 계시거든요. 이성배 전문위원님,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계속 쉬어갈 수도 있을 자, 일단 셀리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긴 상담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차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눈에 봐도 굉장히 좀 단기간 내에 많은 상승을 좀 에너지를 낸 흔적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간암 치료 후보 물질이 뭐 미국의 특허를 좀 취득했다라는 한 차례 소식이 있었고 그밖에 뭐 골 형성 촉진제의 개발이 좀 완료가 되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최근 들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11월입니다. 단기 저점 이제 19,650원. 그다음 이제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 고점이 82,000원.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 에너지를 뿜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19,600원 또 이제 82,000원대까지는 시세가 단기적인 뭐 한 4, 5개월 만에 300%가 넘는 이런 시세를 분출했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청자님은 19,000원이었던 가격대의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쉬어갈 때 이 7만 원대에 들어가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를 대로 다 오른 종목을 좀 뒤늦게 들어가신 좀 경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어떤 재료가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상승으로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계산했을 때는 뭐 손실률이 10%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주가에 대해서 어떤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들 좀 되도록이면은 좀 정리의 기회로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로 뭐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상승의 에너지는 뭐 이미 충분히 끝났고 계속해서 주가는 이제 재차 되돌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 가격대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5주선에 좀 걸쳐 있는 다행인 모습이지만은 이 64,000원대가 지금 만약에 완전하게 이탈될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뭐 5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손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른 대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정재원 전문위원님, GRT 2,350원에 45% 보유하신 4724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약수익 중이신데 이런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보죠 뭐. 앉아서 보고요. 가끔가다 서서도 보고 하는데 그 GRT라는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중국 쪽에 들어온 기업인데 네. 옛날부터 과거에는 좀 그 몇 년 전에죠. 꽤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참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 즉 이 재무적인 회계적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계 기업들, 중국에서 상장된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막 됐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 관심이 꺾여 내려와 버렸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3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2,3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전 중국계 기업에 있어서 겁나게 싸거든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가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 이게 편견을 좀 가지면 안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좀 잠깐 뭐 보게 되면 실적은 좋아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 주는데 이게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가 약 2,600원대 초반이거든요. 이 자리대 깨면 45% 비중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 10에서 15% 정도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는 더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전략은 2,600원 깨게 되면 전량 정리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800원대가 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차익을 하는 거 최소한 뭐 한 35% 정도는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 10%만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GRT까지만 상담 함께 하고요. 저희 다음 코너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 두 분께서 종목을 직접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코너 시간입니다. 제목명이 저희 코너명이 탑시크릿인 것처럼 지금 방송 시간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고요. 종목을 정말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바로 당일에 문자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종목을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첫 번째 시크릿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코스닥 상위 1% 랭킹에 속한 종목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장에서는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일단은 어느 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시죠? 글쎄요. 정재현 전문위원님이시네요. 가려져 모르겠는데 저거. 반응을 보니까 정재현 전문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1% 상위 1% 랭킹 종목.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단서를 조금 더 드려야 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네. 좀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IT 쪽 섹터예요.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된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의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가 빠져봤자 이제 저점 이탈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공정 변화들이 서서히 좀 생겨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시각 장비 쪽에 있어서 수요가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30나노에서 20나노 점차적으로 좀 세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시각 장비의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세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저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살 수 있는 이유가 좀 될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 부분들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도 뭐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관심권역으로 좀 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각 장비 수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장비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단서는 없겠죠? 다 알려줄 수는 없죠. 네.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지금 바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 오늘 바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성말 전문위원의 시크릿 추천주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해외 총 25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이름이 좀 종목명이 긴 것 같아요. 오늘 역시나 하락세가 나온 종목인데 이성배 전문위원님, 네네. 이 종목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앞서서도 뭐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이제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 국내에서는 관련 분야에선 1위의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의 좀 실적도 분명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조정이 오면 무조건 담고 조정이 안 와도 무조건 담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제 앞서서도 좀 좋아하는 이런 조정이 마감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주가의 상승률을 놓고 봤었을 때도 이제 오늘은 조금 약세로 이제 하락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기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다면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외국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급적으로 두 분 다 참 충만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성배 전문위원님 조금 더 힌트는 없는 거죠? 조금 더 힌트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실 1부 때도 언급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렇기 종가가 때문에 5만 원대죠? 5만 원대 아닌가요, 종가? 네, 맞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5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이상의 언급은 이제 좀 위험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하시고 내일장부터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은요. 전문위원분들이 지난 출연 때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재웅 전문위원의 AS 위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고요. 삼익 THK부터 보겠습니다. 0.32%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ICD 여기 담겨있네요. 2%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삼일제약은 5%에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배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함께 하시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오늘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2%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좀 AS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네, 삼익 THK부터 한번 볼까요? 딱히 AS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다 보유 의견인가요? 다 보유고요. 네. 삼익 THK는 일단 실적이 좀 좋을 거고요. 증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바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증설을 미리 선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잠깐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네. 한 차례 올라갔다가 바로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다시 이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2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조정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감소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제 투신 이래서 싫어해요. 투신. 연기금 참 좋아요. 연기금. 계속 매수해주고 있죠. 연기금의 투자 마인드로 보고 그래요. 봐서 그래요. 투신은 트레이딩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 모습들이 일단 괜찮다. 그럼 조정을 받고 나게 되면 다시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ICD입니다. ICD는 아까 종목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그 다음 종목은 삼일제약이죠.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 돼요. 이 4만 원짜리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 다 대형 제약사예요. 근데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3상에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 FDA에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일제약이 최초로 되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향후에 먼 미래지만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긴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올해 정도면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에는 임상에 대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면 전략대로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는 삼일제약까지 저희가 AS 도와드렸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세 가지 보유 종목 모두 다 계속 보유하고 가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배 전문위원님, 롯데관광개발 보유 의견이겠죠? 오늘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보유 의견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연내 제주도 완공이 예정인 이 복합 리조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까지
이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사업 규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단순 몇백억이나 몇천억이 아닌 조 단위가 넘어가는 1조 5천억 원짜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뭐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진출, 그 밖에 뭐 사업도 좀 다각할 것이다라는 부분 하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완공 이후에 뭐 매출이 일어나는 것보다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공을 하면은 그때부터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뭐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현재 뭐 공사비 관련해서도 뭐 조달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이 지난해 인수를 했던 이 제주 롯데 뭐 카지노 사업까지 뭐 내년에 이 제주 드림타워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만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좀 노이즈가 분명 좀 있었습니다. 이 카지노 관련 법안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까지 완만하게 해결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만 남아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놓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게 되면은. 이 사실 실적은 그렇게 최근에 발표된 실적은 조금 뭐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불안감 해소로 오히려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지금 12,000원대 가격은 계속해서 지난 연말부터 하방에 좀 견고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상단으로 넘어간들 15,000원대, 16,000원대까지는 박스 상단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더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지속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의 포트 종목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두 분하고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두 분하고 여기서 헤어지는 게 아쉽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두 분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입력하시고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